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월요일이고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랜만에 이런 또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통증, 여기 계신 분들 조금씩 다 여기저기 좀 아프시잖아요. 네. 통증이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아픈 거죠, 아픈 거. 네. 어디가 아프세요? 목 빼요. 아침에 저 목 치료하셨거든요. 목 치료하셨고. 네, 여러 군데 다 아프시잖아요. 목도 아프고. 우리 강천번님 머리 두통 요새 괜찮으세요? 두통? 네. 저한테 한참 또 치료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남선님 무릎. 오늘 치료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보조기 때문에 조금 까진 게 있으셔서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네, 그렇고 우리 어디 아프신데? 속쓰림도 일종의 통증이죠. 김동남님 어디 불편하시죠? 다리, 네, 허벅지, 네, 저리고 막 이런 거. 이런 통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증이란 아픈 거죠. 아픈 거. 네. 통증.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픈 게 어디서 생기냐? 우리 보면 이제 이렇게 이게 피부를 바늘로 딱 찌르면 아프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통증이 생기죠. 피부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게 피부라고 그러고 이게 살이에요, 살. 살 딱 찌르면 아프고 그 속에는 이제 근육이 있죠, 근육. 더 깊이 이제 푹 들어가면 근육이 아픈 거죠. 근육하고 피부 속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뼈가 있잖아요. 뼈가 있어요. 뼈. 우리 몸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픈 건 어떻게 아프냐? 이런데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픈 걸 못 느껴요. 신경이 뚝 끊어졌다거나 신경 손상, 허리 신경이 나갔다거나 이러면 아픈 거 못 느끼잖아요. 여기 이런데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경이 쭉. 온몸의 신경은 어디로 연결돼 있느냐? 척추로 다 모여요. 척추로 이게 척추라 치고 이렇게 척추는 이렇게 생겨서 척추는 또 어디로 모이죠? 목 해가지고 머리, 뇌로 모이잖아요. 뇌.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부, 근육, 뼈에 신경이 쫙 연결돼 있고 이 신경은 척추로 들어가. 척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척추 뼈 속에 있는 그 신경 다발을 척수라고 그래요. 척수로 연결돼서 머리, 뇌로 가죠. 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피부가 아프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뼈가 아프면 뼈에 뭐 어떤 손상이 가면은 신경이 쫙 신호를 줘요. 여기에 뭐가 닿았다. 아프기 전에는 그냥 부드러운 느낌인데 이렇게 딱 때리면 이게 아프다 하는 감각을 쫙 이쪽으로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우리 뇌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 피부를 살살 간지러운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애완견이 피부를 살살 핥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무 계속 해도 난 상관없어. 그런데 바늘로 여기를 팍 찌른다.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바늘로 팍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팔 여기 찔렀다. 바늘로 팍 찔렀다. 아프니까 어떻게 하세요? 피하잖아요.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 바늘로 탁 찌르면 전기신호가 다다다다다닥 척수를 통해서 머리로 쑥쑥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피해야겠다. 움직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움직여 버리잖아요. 피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전기신호가 가서 빨리 피해라 라는 신호를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죠. 아셨어요? 네.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근육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삐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다리를 삐었어요.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절고 다니시죠. 네. 전다는 거는 한 삔다리를 안 쓴다는 뜻이에요. 왜냐? 안 써야지 빨리 나으니까. 그게
여기 이제 다쳐서 아프다. 아프니까 머리에서 이제 생각을 해요. 머리는 크가지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본능뇌가 있고요. 본능을 느끼는. 또 하나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 네? 본능이라는 건 배고프다. 슬프다. 뭐 이런 거. 본능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배고프다. 그런 거. 감정이라는 건 슬프다. 뭐 이런 거. 불안하다. 이런 거. 또 하나는 이성을 조절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삐었다 생각했을 때 본능은 아프니까 아파요. 본능은 우리 아프잖아요. 삐었으니까. 감정은 기분 나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지 되겠다. 한 2주 쉬면 다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손상이 받았을 때, 통증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을 저절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회복시키죠. 쉼으로써. 그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통증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삐었어요. 다리를 삐었는데도 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다녀야지 월급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아프지만 다닌단 말이에요. 아프지만 다녀요. 계속 여기가 자극이 돼요. 계속 여기가 자극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가 이상 신호가 발생해요. 이상 신호. 보통적인 신호가 아니고 이상한 신호가 막 여기서 막 발생을 하게 돼요. 이상 신호. 이상 신호를 막 이쪽으로 보내요. 보통적인 신호가 아니고. 이 일이 오래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건 뭐냐?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안 아픈 통증으로도 아픔을 느껴요. 이 정도는 보통은 눌러서 안 아픈데 가볍게 눌러도 아프고 스쳐도 아프고 막 이런 통증이 여기서 생겨버려요. 쉴 때 잘 안 쉬고 그냥 놔두시면 이게 바로 만성적인 통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통증이 첫 번째 있을 때는 잘 쉬셔야 된다. 치료를 초기에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신호가 신경주의하고 척추, 뇌까지 가기 때문에 만성화돼서 만성 통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만성적으로 통증이 갔을 경우에는 가벼운 자극, 세지 않은 자극, 이런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게 다 나도 다른 데서 안 다친 데서도 저절로 통증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 아팠다, 어깨 아팠다, 어깨 난 것 같은데 다시 목 아팠다가. 우리 홍한성님 그러시잖아요. 네. 이게 만성화됐기 때문에. 초기에 안 잡아주고 지속적으로 병을 길리셨기 때문에. 얘가 다 낫더라도 정상적인 곳에서 통증 신호를 보내서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상한 일이 생겨요. 머리에도. 보통은 통증이 생기기 전에는 아주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통증 신호가 워낙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감정하고 이성이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생겨요. 이상해지시는 분들. 감정하고 이성이 이상해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욱 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증이 워낙 많이 있으면 성격이 변해요. 이상한 성격으로. 괴팍한 성격으로.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그러시는 분들 주위에 보셨을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짜증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뭐 이럴 때문에 통증이 만성화되면은 뼈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초기에 통증을 잘 조절을 하고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만성 통증으로 안 가기 이게 중요한 이유죠.
우리 만성병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성병. 뭐 만성병. 관심. 얘기를 들어서 만성병 생각나는 거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흥민이 불편한 만성질환이잖아. 폐, 만성 폐쇄성 질환. 폐질환 오래된 만성 질환이잖아요. 또 대표적인 거. 머리 아픈 것도 그렇고. 머리 아픔, 만성 두통. 머리 아픈 고혈압, 만성 질환이잖아요. 우울증 좀 아프고. 네, 그렇죠. 당뇨. 당뇨병, 이것도 만성 질환이죠. 고혈압, 당뇨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가죠. 안 나요. 그냥 계속 평생 관리를 하시는 거지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앞에 통증이 급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 통증이 되면은 이것도 완전히 낫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급성 통증은 여기만 문제가 생기는데 근육, 뼈, 피부 뭐 이런 데만. 만성 통증이 되면은 신경, 척수, 뇌까지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낫기가 매우 매우 힘들어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어려운 얘기. 완치는 안 되고 현상으로. 아,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저한테 몇 번 치료받으셨던 분 있으신데 치료하면 어떠세요? 저한테 치료받으시면 안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대여섯 번 할 때도 있고 두세 번 할 때도 있고 그러다 이제 본인이 잘 하시다가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가 또 치료하잖아요. 그건 여서행사인데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은 또 네. 아파요. 네, 또 아프잖아요.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관리를 해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 스트레칭 하시고 영양 잘 하시고 뭐 이런 관리를 잘 하시면은 제가 치료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요. 무리하시면 또 금방금방 아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네. 저는 옆에서 치료로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 얘기. 네,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원인. 만성 통증이 생기는 원인. 습관. 습관이죠, 습관. 안 좋은 자세. 무리하는 거. 우리가 대부분 자세를 어렸을 때는 아주 정자세를 딱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세가 삐뚤어지고 어디 다치기도 해서 이렇게 기울여지기도 하고 나쁜 자세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노화에 따라서 골다공증 같은 거 생기니까 구부정해지고 자세를 잘 가지셔야 되는데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복잡한데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허리 펴고 가슴 피라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섰을 때 귀하고 어깨하고 일직선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 가운데하고. 근데 이러려면 대부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울 보면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구부정하게. 대표적인.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저기 다 아프게 돼요. 나는 딱 정상에. 네, 옆에 보시고 자세 간다고. 의식적으로 목을 좀 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귀하고 어깨 라인하고 같이 오게 하시는 게 좋고 가슴을 좀 이렇게 피시는 게 핵심은 여기 있어요. 허리를 피시는 게 아니고 가슴을 좀 피셔야 돼요. 가슴. 허리를 일부러 이 아래 허리에다가 일부러 피려고 그러시면 골반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핵심은 가슴을 좀 피시고 목을 당기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하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원인은 그렇게 자세적인 거, 반복된 손상. 발목이 뼈는데 또 걸어다 보니까 또 뼈요. 그럼 엎친 데 겹치죠. 그러니까 반복된 손상. 어깨를 다쳤는데 계속 이래요. 이런 것들. 이게 만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이 뇌까지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한 번 다쳤는데 잘 나시는 분이 있고 다쳤는데 잘 안 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의 차이냐면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 또 하나는 영양의 차이. 영양적인 면. 이 영양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영양적인 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 뭔지 아세요? 이 뼈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거거든요. 뼈.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칼슘 흡수를 해요.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돼서 뼈에 잘 가서 붙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우리가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근육 같은 게 다 약화될 수밖에 없죠. 비타민 D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네요. 햇볕. 네. 가서 광합성 하시면 돼요.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서 나가서 이렇게 해받으시면 돼요. 그게 1시간 이상 받으셔야 돼요. 1시간 이상. 근데 우리 대부분 광합성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타민 D 결핍이에요. 저도 검사해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와요. 좀 비타민 D 먹거든요. 광합성 할 시간 없어서. 시간 있으시면 나가서 이렇게 좋은 날, 좀 이렇게 팔 걷으시고, 해를 받으셔야 되니까. 반팔로 만드시고, 좀 춥지 않으시면 바지도 좀 걷으시고, 나가서 이렇게 광합성 하세요. 한두 시간만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미세 영양소. 조금만 있으면 되는 영양소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건 대부분 어디 있느냐? 조그만 야채, 채소 이것만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반찬을 많이 드세요. 반찬. 거기에 미세 영양소, 비타민 C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많으니까 반찬을 많이 드셔라. 또 따로 영양제를 좀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까지 좀 그러시면 반찬을 많이 드셔라. 또 하나는 장내 세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어디로 흡수해요? 위장으로 흡수하잖아요. 위장. 거기에 이상한 세균이 있으면 흡수가 잘 안 되고 독소가 돼서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흡수하는 곳에 이상한 놈이 있으면 흡수가 안 되고 흡수하는 놈이 이상하게 변형을 시켜서 흡수를 시키면 독을 흡수하게 돼요. 이 장내 세균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 드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산균 같은 거. 김치 좀 드시고 이러시면. 이렇고요. 그럼 이거 치료 어떻게 할 거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치료. 제가 치료 어떻게 해드려요? 우리 김홍환 선생님, 제가 오늘 치료 어떻게 했어요? 근육 안에 아니. 네, 제가 오늘 어떻게 치료했어요? 문제가 다 틀리잖아. 치료 방법이. 네, 어떻게 제가 오늘 아침에 치료해드렸어요? 홍환 선생님. 주사 놔주고. 네. 주사를 놔요, 주사. 주사 중에서도 이 효과가 좋은 게 뾰족한 바늘이에요. 제 바늘을 이상한 이 병든 세포한테 바늘을 찌르면 요 병든 세포, 요것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요 세포가 정신을 차려요. 윽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애들한테 충격요법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 뭐 어떻게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아주 모범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한 충격은 나쁜 쪽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심장이 멈췄을 때 심정지가 왔다. 그랬을 때 응급실 가면 전기 충격 주거든요. 전기 충격줄 뻥 튀기거든요. 그럼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어요. 우리 요 병든 요 근육의 요 신경도 아주 작은 바늘을 가지고 찌르면 윽하는 순간에 제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치료받아 보신 분들 윽하고 아플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저는 가는 바늘을 써서 여기 자극을 하고요. 주변에 또 이제 주사제를 쓰죠. 주사약. 회복을 도와주는 주사약을 주변에다가 이제 뿌려줘요. 주사약. 주사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주사약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요 손상된 거는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다면, 여기만 치료하면 될까요? 문제는 만성 통증이 되면 여기까지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하냐면, 대부분 이 신경과 뇌의 문제거든요. 신경과 뇌. 그리고 또 여기를 치료하는 것 중에 먹는 약 중에 진통제가 있죠. 진통제는 뭐냐면 아픔을 느끼게 하는 물질들이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손상된 세포에. 그걸 좀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치료하려면 신경 쪽 약을 써야 돼요. 신경 쪽 약. 신경약. 어떤 약이 있냐면 항우울제. 우울증 때 쓰는 항우울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 내가 우울증도 아닌데 왜 항우울제 쓰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항우울제를 쓰면 여기하고 여기에 효과가 있어요. 통증 환자들한테. 몇 가지 약이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전간제. 이거 뭐냐면 간질약이에요. 간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전관제도 여기 병든 신경하고 이 뇌 쪽에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 안 드리고 쓰면은 항의를 받죠. 왜 내가 간질 환자도 아닌데 아파서 왔는데 왜 간질 환자들한테 주는 약을 주느냐? 왜 우울증 약을 주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항의를 받기도 해요. 이런 약이 있다. 또 하나는 또 무슨 치료하세요? 아플 때 편하게 마사지 받으시잖아. 마사지. 그것도 효과 있어요. 압력을 주고. 또 사우나 가시잖아요. 사우나 가시잖아. 사우나. 열 이렇게 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셔서 물리치료 받으시는 거 그런 것도 좋은 치료다. 그런데 결국엔 여기까지 치료를 하려면 이런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는 보통 한 대여섯 번, 일곱 번까지도 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근데 이 주사나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의 습관, 평소의 스트레칭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영양적인 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 근데 이런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셔야죠. 근데 수술요법하고 이런 주사 약물요법을 같이 쓰면 더 성적이 좋죠. 가끔 수술을 하셨는데 안 나으시는 분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아, 괜히 수술했다. 하나도 효과 없다. 그런 경우는 못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목 디스크. 네. 그런 경우는 그 아픈 원인이 그 목 디스크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를 수술하신 거지. 근데 이런 건 수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척추 수술을 했는데 더 나빠졌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아팠던 원인이 척추 디스크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문제였는데 여기를 치료한 거죠. 근데 이건 상당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요법하고 이런 주사 약물요법을 같이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는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이런 주사요법이나 이런 약물요법 해보고 한 3번 정도 해봐서 효과 없으면 더 이상은 안 해요. 이건 수술을 하실 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처음에 이게 수술할 병인지 이런 주사나 약물요법으로 가능한지는 처음에 알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한 2-3번 정도 해보면 효과가 없으면 수술하시면 되니까. 뭐 하는 그 치료 자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으시잖아요, 홍환성님. 네.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죠? 네. 좀 아프셨나? 주사일제가 많이 꽂으니까. 네.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제가 드릴 말씀은 대략은 다 드린 것 같고 좀 빨리 했죠? 그냥 쫙 했어요. DNA 약은 DNA, 네. DNA 주사도 있어요. DNA 주사. 네, DNA 주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 궁금하신 거. 근데 보험 처리 같은 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DNA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주사 약이거든요. 저는 이 DNA 주사를 쓰진 않고 다른 주사를 쓰는데 이 DNA 주사는 보험은 안 돼요. 제가 쓰는 주사도 도움 안 되는 주사거든요. 근데 싸게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통증 주사는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새로 개발된 통증 주사 어떤 약을 쓰느냐예요. 새로 개발된 것들은 잘 보험이 아직은 안 돼요. 아니 손이 많이 저리는. 그 신경 이쪽 가는 신경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시 또 저리세요? 저번에 주사 맞으셨잖아요. 이게 아주 신경이 없어요. 네? 저려요 우리가 신경이. 이 목에서 나오니까 목도 안 좋으시잖아 지금. 목에서 어깨 이렇게 신경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이 났어요. 네, 그랬어요. 네. 되게 관성적으로 어지러운 거는 그것도 원인은 모르겠어요. 김동남님 어지러우신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 앉았다 일어날 때도 어지러우시잖아요. 네, 혈압이 많이 변해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평소에 체력이 없으시니까 또 영양적인 문제, 뭐 당뇨가 같이 있으시니까 자율신경계 쪽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